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의원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지금 가장 핫한 이슈를 의원님께서 열심히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셔서 연결을 드렸는데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밝혀진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벌어진 중국 그 응원 폭주 사태가 보니까 해외 IP 2개에서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실 봤을 때 뭐 중국 응원을 누군가가 장난으로 매크로를 좀 돌려서 응원을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좀 보여주고자 했을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번 중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IP 기준으로 보면 한 5,600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그런데 클릭은 3,130만 건이 나왔거든요. 그럼 한 IP당 보통 한 6,000건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매크로를 동원하지 않고서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러 가지 국내 그 포털들이 허술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정할 수 있고요. 네. 과거에 우리가 보면 드루킹 사건에 보면은 8,800만 댓글을 조작해서 그렇게 공감이라든지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네. 또 지난 총선 때는 차이나 게이트라 해서 중국에서 상당수 그런 것들이 들어온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라든지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남아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든지 내년 총선에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은 응원 클릭수 조작 정도지만 이게 뭔가 댓글이라든지 어떤 특정 뉴스에 대한 뭐 노출 빈도를 조작하기 위해서 벌어졌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한 클릭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본인 확인 없이 또 그 개인의 횟수 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클릭 수가 많아진 것인데요. 그와 별도로 하더라도 이것은 해도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중국 관련이 93%가 중국 응원을 하고 국내 그 포털에서 7%가 국내 응원을 한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 여자축구 관련해서도 북한을 75%를 응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25% 우리 국내 포털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것이다 해서 저희들은 체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여론 조작의 숙주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다음 카카오 측도 여기에 있어서 약간 업무방해 피해자일 수는 있지만 뭐 사후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포털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법안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생성하고 그 협조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방치하는 사람도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으면 방치하는 것은 결국 포털이거든요. 포털이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가 대한민국의 대기업 수준입니다. 대기업 수준은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의 여론을 정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1, 2%의 사람들이 90%를 대변하게 만든다면 이건 잘못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시스템을 똑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고를 주는 거죠. 그리고 법안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포털 사이트의 어떤 편향성 지적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뭔가 진보 쪽으로 좀 좌편향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해오신 터라 이번 뭐 정부에서 TF까지 꾸리고 이런 조치를 두고 약간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포털 길들이기 할 생각조차도 없고요. 또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포털은 정상적인 국민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일관된 논리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의 정치 이슈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특정 1%의 사람들이 나머지 90%를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수 진영을 제열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드루킹에서 드러났고 이번에도 드루킹 저희는 시즌2가 곧 개막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 여론과 달리 1, 2%의 특정 세력이 90%를 확대해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발전이라든지 정치 발전 또 후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네. 시스템을 정비하고 법을 정비하고 전반적으로 어떤 그것을 방치하는 그런 어떤 포털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것과 좀 다른 거긴 한데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온 거고 의원님이 좀 제기를 하신 문제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네네. 그 뉴스타파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이 일었던 그 기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선 전날에 이 기사를 475만 명에게 뿌렸다. 네네. 이 의혹을 또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의혹을 제기를 하신 겁니까? 후보자가 예. 가짜 뉴스를 일반인에게 무분별하게 엄청난 400만 건, 500만 건 가까이를 뿌렸다는 것은 네. 이거는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선거법상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선 처벌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네. 그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후보자가 어떻게 이런 가짜 뉴스를 알면서 이것을 가지고 본인에 관련된 일인데 이것을 뿌릴 수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도덕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면서도 이것을 대량 유포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 그렇죠. 거죠. 만약 6개월 이내에 사안이라면 이거는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죠. 법적 위반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죠. 예.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